안녕하십니까, 위너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영재고 내신 앞으로 강의가 좀 여러 개 올라올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로 2025학년도 경기영재고 1-1 중간고사 해설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총 7문항이 출제됐는데 이때 난이도가 평상시 경기영재고 기출문항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점수가 50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절대평가인데 50점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A가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중간 기말 합친 거하고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기말고사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되게 시험 문항들도 경시틱하게 나오고 굉장히 좋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6년인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하고 그 학교 선생님이 많이 겹쳐요, 경기영재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같이 문제가 이렇게 좀 우수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 좀 잘 재밌게 시청을 하시면서 올해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혹시 지금 경기영재고 재학생 분들이 수업을 듣고 계시면은 뭔가 방금 전에 뭐 어제 수업한 내용이랑 좀 많이 겹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키포인트였구나. 네,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비교적 많이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0 이하 x제곱 마이너스 4k x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유일하게 존재하기 위한 뭐 블라블라 양의 실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교적 1번이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양의 실수 k라고 했으니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가 0 이하라는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뭐를 떠올릴 수 있어요? x가 0 이상 k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k를 어느 거를 기준치로 잡아야 될까 했을 때 정수 x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대. 근데 이때는 x가 0일 때가 이미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k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면은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2k 플러스 1과 2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되고, 결국에는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k 마이너스 1이고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부분 아니면은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은 결국에 x가 해당하는 거는 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저희가 0을 대입했을 때 4k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은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k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은 k가 몇일 때? 1일 때를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k가 1일 때를 보시면은 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x가 0 아니면 1이 되고, 두 번째 거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은 x-3 곱하기 x-1이 0보다 큰데 x가 1일 때가 등호 조건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은 x가 1일 때가 안 되고 이때는 x가 0, 딱 한 개로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k는 1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은 k가 1보다 클 때인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2k-1이 어떻게 돼요? 1점 블라블라가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1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 요 왼쪽으로 갈 때는 전부 해가 되니까 이미 x는 0과 그 다음에 1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 정답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가능했기 때문에 얘는 1,
네, 등호 조건이 성립돼서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좀 많이 쉬운 문항이었죠. 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경기형제고에서 많이 출제되는 2024도 그렇고 2023도 그렇고 요 간격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만들 때 뭐 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통 부분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문항에서는 이런 거를 안 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수직선에서 뭔가 이렇게 분홍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도 좀 어느 정도 쉬운 문항이었는데 자, 다음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인지 판단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거는 간단하죠. 뭐 3차 코시 같은 걸로 해도 되지만 이제 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풀면은 여러분들 a 더하기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b 플러스 c도 2 루트 bc보다 크거나 같고 c 플러스 a도 2 루트 c a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예, 결국에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8a bc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a는 b, b는 c, c는 a.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호 조건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8abc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요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여러 개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술기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뭐 전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뭐 3차 코시 같은 거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3차 코시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얘를 봤을 때 a, b, c 곱하고 세제곱근 씌워주면은 세제곱근 루트 a, b, c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얘도 뭐예요? b, c, a니까 a, b, c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3승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몇이 돼요, 여러분? 8a, b, c가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솔루션 3 같이 푸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 등호 조건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 1에서 틀린 풀이는 전혀 없지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은 게 A는 B고 B는 C고 C는 A인 게 등호 조건이 좀 잘 맞물린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요 세 가지 조건이 좀 잘 맞물려서 이렇게 나온 케이스라 사실 저는 세 가지 요 솔루션 3 요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어쨌든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참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문자로 뭐 정리해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풀면 좋으니까 얘를 한번 뭐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남는 게 뭐죠? 더하기 4분의 3b 제곱 남고 블라블라랄라 남는데 여기에 a가 있네요. 그럼 여기가 a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과감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b제곱이니까 결국에 여기에 더하기 4분의 3 b제곱 남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분의 1 b인데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b가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인데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b에 대한 방정식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예요? 4분의 3으로 묶었을 때 b-1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곱식과 제곱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은
B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면 돼요? A가 1이면은 어때요? 얘는 0 이상을 만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것도 결국에 뭐다? 절대 부등식이다. 간단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워낙 쉬웠는데 이제 세 번째 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연수 집합 N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스몰 a하고 스몰 b가 대문자 a하고 뭐 b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의 개수를 뭐 NAB라고 했을 때 뭐 여기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바로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a제곱 마이너스 b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a제곱은 b보다 커야 되는구나.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a가 1일 때 있어요? b가 3, 4니까 없죠. a가 2일 때 있어요? 3 있네요. 자, a가 3일 때는 b가 3, 4 모두 되죠. 그러므로 a, b 여기에 개수는 총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A가 1, 2, 3, 4, 5. 그 다음에 A, B의 집합의 이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곱과 같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뭐지? 자, 여러분 얘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원소, 그러니까 A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린데 얘가 어떻게 보면 스몰 a의 개수고 얘가 보면은 스몰 b의 개수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와 동일하대요. 얘가 a, b인데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얘의 최대값이 a, b인데 등호를 만족한다? 그 얘기는 결국에 모든 a, b가 전부 성립한다는 거죠. 즉 문제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족한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A의 최소값, 여기에 최소값을 저희가 뭐 K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의 최소값을 K라고 해주면은 NA, 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1, 2, 3, 4, 5 최소 K. 야, 그러면은 전체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5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최소가 3이야. 그러면은 3, 4, 5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NA는 6-K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NB는 뭐보다 작거나 같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NA가 여기에서 최소값이 K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K제곱이라 할 때 B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B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 K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등호 성립을 하는지 이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K가 1일 수도 있고 K가 2일 수도 있고 K가 3일 수도 있고 블라블라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K가 1일 때 여기 몇 나옵니까? 5, 0, 빵이죠. 자, K가 2일 때 4, 3, 10입니다. K가 3일 때 3, 여기 몇이 나오죠? 8, 23입니다. K가 4일 때 여기는 몇이 나옵니까, 여러분? K가 4일 때를 보시면은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15가 나와서 몇이 나와요? 30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끝났습니다. K가 5일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 24니까 다시 2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몇이에요? 30이죠. 그러므로 A, B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이 되는 거고 이때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K가 몇일 때야? 4일 때잖아요. 그러면은 4하고 5를 가질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이제 뭐보다 다른 거? 이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블라블라 15까지의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30이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다만 좀 문제가 길고 뭔가 좀 대충 봤을 때 살짝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뭐 거기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잘 풀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복소수인데요. 사실 이 경기영재고도 그렇고 많은 영재고 문항에서의 특징이 약간 좀 뭔가 복소평면 느낌의 내용이 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재고 재학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제 영재고 재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예요? A 플러스 BI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우죠? 극형식의 관점으로 크기와 각도, 뭐 편각이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크기를 어떻게 보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각도를 어떻게 보죠, 여러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I가 되는데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요 친구랑 제곱했을 때 몇이 돼요? 1이 되죠? 1.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뭐라고 놓자? 코사인 세타. 얘를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켤레수 같은 거 배울 때 그 복소수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얘 제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시하죠? 복소수와 복소수의 켤레수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얘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라고 인식을 하면은 쉽게 되지만 약간 좀 극형식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W라는 이게 뭐예요? 세타. 그러면은 이 켤레수는 뭡니까?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럼 세타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로 다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0도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0 더하기 사인 0 곱하기 i면은 1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크기만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복소수의 약간 복소평면의 관점인데 한번 뭐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얘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3차 방정식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2. 저 뭐지?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나? 자, 여러분 인수분해 되죠? 이런 거 보시면은 인수분해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 풀라고 문제에서 나올 일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1 넣었는데 안 되네. 2 넣었는데 8 됩니다, 여러분.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허근이라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x 3승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복소 평면을 알면 좋은 게 우리가 바로 W를 알 수 있죠. 얘가 복소 평면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예요? 3번 회전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냐? 즉 마이너스 1이 뭐예요, 여러분? 요 세타에서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세타에서 파이가 되려면은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3분의 파이 뭐 이런 게 돼서 x하고 오메가를 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fn 얘를 한번 잘 봅시다. 켤레수 뭔가 복잡해요, 여러분. 켤레수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헷갈려요.
켤레수는 뭔가 좀 불결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켤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메가의 크기가 몇인 거예요? 1인 거죠. 마이너스는 방향성인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켤레수는 뭐인 거예요? 오메가 분의 1인 거잖아요. 아, 그러므로 fn을 정리해 주시면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이렇게 켤레수 분의 1은 오메가라도 볼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여기 오메가 분의 1 이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3승분의 1의 n승이 되고 그러면은 오메가 3승 꽉 지워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또 뭐예요? 오메가 분의 1의 n승이 되고 얘는 뭐다? 오메가 켤레수의 n승이 되는구나. 간단하죠? 자, 근데 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F1 더하기 F2의 켤레수 더하기 블라블라인데 얘를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되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켤레수.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 어차피 오메가 바의 제곱의 켤레수는 우리가 얘를 그냥 오메가의 제곱으로 보고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얘를 점점 다 계산해 주면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그럼 몇이 나오냐? 0이 나옵니다. 네, 뭐 여기 계산은 어차피 뭐 오메가 3승이 요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하면 되니까 네, 요 계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fn을 보고 나서 이 켤레수 오메가 바의 n승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가끔씩 어떤 학생들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승을 보고 여기서 더 못 떠올려서 n을 3k하고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로 나눠서 푼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해도 돼요. 이거 맞는 풀이고 정답 0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 오메가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볼 때는 여기다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적어두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좀 비교적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은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이 거의 그대로 나왔던 문항인데요. 자, 실계수 다항식 fx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알랄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알랄라 x 4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호. 자, gx라고 할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y는 gx의 그래프와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 한번 gx, 일단은 fx를 좀 나타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했을 때 뭔가 뭐 나오겠죠? 뭐 gx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얘를 px라고 해봅시다. 얘가 지금 뭐예요?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gx를 표현해 볼 건데 얘는 몇 차식이에요? 4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예요? 3차 이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뭐 저거래. 그럼 쟤를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곱하기 어떠한 ax 더하기 b 플러스 3 더하기 k x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근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돼요. 얘래요, 여러분. 얘. 자, 그러면은 우리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계산해 보시면 뭐 나옵니까? 뭐 2x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전개해 보시면은 2ax 제곱 더하기 2bx니까 2b 플러스 k 더하기 3의 x 더하기 그 다음 뭐시기? 1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나눠. 그러면은 그때 x제곱은 또 뭐예요, 여러분? x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여기다 내가 계산을 해보시면은 다시 뭐가 나와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k 플러스 3의 x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얘가 뭐야? 얘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2a 더하기 2b가 뭐겠어요? 3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k이고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는데 어라? 1 마이너스 k가 있네? 그러면은 a는 뭐인 거야? 0. b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k. 아하. 자, 그러면은 여러분 gx가 결국에 뭐냐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플러스 3 플러스 k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k인데 얘하고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중근을 가진다. 오호. 자, 그러면은 뭐 중근 뭐 이렇게 가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마이너스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그러면은 요 뭐 마이너스 x가 되고 아니 뭐 어떻게 됩니까? 요 뭐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kx 제곱 그 다음 상수항은 더하기 3x 플러스 1이 남네요. 자, 그러면은 얘 뭐 판별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얘가 중근 가지려면 제곱식 x가 0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3x 플러스 1이 나온다. 간단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3x 플러스 1이 나왔고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뭐 여기에서 4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머지를 그냥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로 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서 노가다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사실 뭐 센수학이나 있지 여러분들 내신에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도 뭐 모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해서 약간 좀 정수론 느낌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서술이 깎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사실 6번 문제를 못 푸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제가 기하적인 내용을 하나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학교 2학년인가? 내각이등분선, 외각이등분선 정리 아십니까? 자, 이 정리를 보면은 뭔가 좀 신기한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5 그림은 좀 그지 같지만 대충 보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x로 놓고서 여기를 a, b, c, d, e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a, b 대 a, d는
BC 대 CD죠. 왜요? 내각 이등분선의 정리. 자, 근데 AB 대 AD는 또 뭐를 만족해요, 여러분? 외곽 이등분선의 정리.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니까 얘는 뭡니까? B2 대 D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얘를 좀 관찰을 해보면은 어라? BC 곱하기 D 요놈과 요놈 얘는 요놈과 요놈의 곱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조화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모닉 디비전. 뭐 나중에 기하를 배우실 때는 비조합이가 1인 뭐 그런 점열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여러분 원이 좀 이상하네요. 뭐 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여기에서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여기를 이렇게 긋고 여기를 Q 여기를 R 아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얘를 Q R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다소 좀 이상한 정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뭐 반전이라는 거에서도 나오고 뭐 근축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막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아폴로니우스 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를 뭐 중심 O라고 해주면은 여러분들 여기 각도를 보면은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하고 여기 동그라미하고 같고 요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하고 같잖아요. 그 다음에 X 90도죠. 이거 뭐야? 요거 대 요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폴로니우스 원의 내분하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를 보시면은 내가 얘를 X, Y, Z라고 해주면은 PX, YZ가 또 뭐예요? 조화점열이죠. 왜냐하면 내각 이등분선과 X, X 내각 이등분선이잖아요. 외각 이등분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이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PX, Y, Z만 그런 게 아니라 P, Q, R, S 같은 임의의 직선들 모두가 조화점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 조화선다발로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영재고 내신이니까 너무 경시틱하게 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로 좀 보시면은 이 접선과 접선 여기에서 요 사각형 있죠. 사각형 AQBS 얘는 우리가 얘도 조화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Q 대 AS를 좀 보시면은 요 AQ 대 AS 자 얘는 지금 삼각형이 PAQ하고 요 PSA하고 닮음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삼각형 PAS 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PAS 대 PQA 뭔가 반대로 쓴 것 같은데요? 네, PAQ 대 삼각형 PS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넓이비로 본다면은 얘는 제곱이 붙을 거고 왜냐하면 넓이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넓이비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PAQ와 PSA는 PQ 대
PS라고 볼 수 있고, 아니 여러분 PQ 대 PS는 내가 아래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 뭐하고 똑같아요? BQ 제곱 대 BS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냐? AS 곱하기 BQ는 뭐식이다? AQ 곱하기 BS이다. 즉 뭐예요? 마주보는 대변의 곱이 같습니다. 오호.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이제 또 알면 되는데, 야, 우리 PQ 대 QR 아니면은 QR 대 RS를 한번 볼까? 자, QR 대 RS. 자, 얘를 한번 보시면은 넓이 B. QR은 삼각형 AQB. 그 다음 RS는 삼각형 ABS. ABS?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AQB는 이 넓이를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얘를 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쟤는 뭐라고 쓸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AQ 곱하기 QB 곱하기 사인의 각도 AQB가 되고, ABS는 뭡니까, 여러분? ABS 2분의 1 곱하기 AS 곱하기 BS 곱하기 사인의 각도 ASB가 되는데, 2분의 1, 2분의 1 AQB? 여러분, 요 각도와 요 각도는 합쳐서 180도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워집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AQ 대 AQ 곱하기 QB, AS 곱하기 BS, AQ, QB, AS, BS. 그럼 얘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얘들아? AQ 제곱 대 뭐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AQ 제곱 대 AS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AQ 제곱 대 AS 제곱은 삼각형이 닮음인데 닮은 비의 제곱이야. 그러므로 넓이 B 뭐가 돼요? PQ 대 PS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봐봐요. QR 대 RS가 PQ 대 PS야. 봐봐. RS 곱하기 PQ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QR 곱하기 PS인 겁니다. 즉 이런 형태, 요거를 이제 폴러 극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극선이 나타나는 형태의 원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각형이라도 이 PQRS는 뭐예요? 조화 점혈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렇게나 선분을 그어도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내신에 나올 일은 원래 없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 6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가 이 스튜디오를 열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강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좀 말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차피 뭐 여러분 공짜로 듣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말 템포를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0,5. 뭐야? 여러분,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세상을 삐뚤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y축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점 여기 B하고 C에서 만납니다. 자, 이때 BP 대 PC가 AB 대 AC다. BP 대 PC가 AB 대 AC. PC 곱하기 AB는 BP 곱하기 AC다. 즉, P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A, B, P, C가 조화점열이 되는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접선 하나 또 그어. 자, 그러면은 요 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 점 보시면은 뭐 여기 y는 kx 플러스 5에서 점과 직선 사이 여기 1,0이니까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해 주시면 k 플러스 5가 몇이에요?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계산해 주면은 10k 플러스 25가 k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k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분의 1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해 보시면 이제 얘가 뭐가 나오냐면 예, 뭐가 나와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구해 보십시오. 뭐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P의 자취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까지? 요 범위까지. 즉, 요 직선. 아마 정답이 5분의 12x인가 그럴 겁니다. 12분의 5x였는지 5분의 12x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되고 네. 즉, 요 선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뭐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게 그냥 간단히 B를 내가 X1이라고 두고 C를 X2라고 둬서 AB 대 AC는 뭐예요? X1 대 X2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X1하고 X2 구한 다음에 이 P에 대해서 그냥 내분점 공식 써주면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근원, 얘가 어떤 아이디어로 출제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다소 길게 설명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볼 건데 이게 중간에 좀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살짝 힘드네요. 자, 이거를 살짝 끊었어야 되는데 조교 선생님이 끊어주시질 않아가지고 바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은 이제 2000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부 K모 기출문제였는데 이제 그거를 숫자를 바꿔서 내셨거든요.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A는 1, 2, 3, 4, 5, 2025. 자, 전개식. 일단 문제를 봅시다. 부분 집합 중 원소의 합이 7의 배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다. 뭐 1 더하기 2 더하기 4, 뭐 1 더하기 5, 뭐 7 더하기 14 같이.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봤는데 갑자기 뭐 당식을 줍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줬어요. 그래서 뭐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합이 7의 배수인 집합의 개수와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게 뭔 그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상수항 1, 1차항의 개수 x, 2차항의 개수 x제곱, 3차항의 개수는 1을 골라주고 얘만 고르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1과 2를 골라주는 케이스도 하나가 있어서 개수가 몇이 돼요? 2가 됩니다. 오. 야, 그럼 잠깐만. x의 7승이 될 때는 따지고 보면 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x의 7승만 고르든가 아니면은 1 더하기 6을 고르든가 2 더하기 5를 고르든가 3 더하기 4를 고르든가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고르든가 뭐 이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 7을 만드는 방법의 개수구나. 7의 방법의 개수? 뭔 소리야 이게? 아, 즉 얘를 전개했을 때 뭐인 거예요, 여러분? x의 7k승 꼴에 개수의 합이 결국에는 뭐인 겁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찾고 있는 7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야, 그래서 힌트를 줬죠. 사실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이거를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1번에서 힌트를 줬고, 자, 2번에서는 힌트를 하나 또 줬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본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그래도 솔직히 내신치고 너무 어려웠는데 x7승은 1의 해집합 1과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할 때 뭐 오메가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일단 던지고 나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할 때 그거를 구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 줬고 그냥 풀어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얘가 힌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x, x제곱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남기면 돼? x의 7승의 개수들만 남기면 돼요, 제가. x 14승, x 21 같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여기에서도 약간의 복소평면 관점이 좀 필요한데 진짜 이게 별거 아니고 복소평면을 몰라도 이해는 되실 텐데, 여러분 이게 참 이것도 힌트를 뭐 선생님이니까 뭐 안 좋은 말 할 수는 없지만 대단하게 주셨는데, 자, x의 7승은 1이라고 했을 때 요거의 해를 우리가 물론 1, 오메가 1, 오메가 2, 블라블라, 오메가 6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x의 7승은 1의 의미가 뭐죠? 복소평면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7번 돌려서 본인 자리로 돌아온다. 야, 그러면은 사실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값이 뭡니까, 여러분? 코사인 7분의 파이 더하기 i의 사인의 7분의 파이죠? 7번 돌렸을 때 2파이죠. 2파이. 자, 그러면은 얘가 x1인 거고 x2는 뭐인 거예요? 코사인 7분의 4파이 더하기 i 사인 7분의 4파이인 거고, 알랄랄랄랄라, x의 6은 코사인 7분의 12파이 더하기 i의 사인의 7분의 12파이인 거고, x의 7승은 코사인 7분의 14파이 더하기 i의 사인의 7분의 14파이인데 얘가 알고 보니까 뭐인 거야? 1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 얘는
오메가라고 뒀으면 얘는 뭐인 거예요? 오메가 제곱인 거고 오메가 6승인 거고 오메가 7승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얘는 따지고 보면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6승 1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거 일단은 인지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뭔가 칠판이 잘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칠판 이거 뭔가 AS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칠판이 지우면 지울수록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 같죠? 자, 일단은 PX를 여러분 저희가 한번 얘를 다항식으로 정리해 보시면은 상수항은 1입니다. 1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A3X 3승 더하기 알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X에다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P1의 값은 몇이에요? 2에 2025승이고 얘는 1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간에 A7 하나만 섞을게요. A7 군침도입니다. 얘만 남기고 싶죠, 여러분. 자, 우리 오메가 1.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뭐라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자, P에 오메가를 대입을 해 보시면 1 더하기 여기 뭐 나옵니까? A1의 오메가 A2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A7의 오메가 7승인데 여러분 오메가 7승은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오메가 7승은 그냥 남고 더하기 A8의 뭐 오메가 8승 플러스 블라블라. 야, 느낌 온다. 여러분 저희가 이 값을 오메가 6승까지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은 여기 하나만 좀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일반화 해볼까요? 자, 일반화해서 AK를 뺐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은 식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1 플러스 오메가를 X의 K승에 대입했을 땐 오메가 K승, 오메가 2K승, 블라블라 오메가 6K승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얘는 뭡니까? 오메가 7K-1은 0의 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몇이 돼요? 0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결국에 야, 우리가 얘를 싹 다 더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면은 P1 더하기 P 오메가 더하기 블라블라 P 오메가 6승은 처음 거 뭐 남아요? 7 남고 A1 어차피 다 지워지고 A2 다 지워지고 뭐 남아요? A7만 7개. 그 다음에 A14 남겠죠? A14 몇 개 남아요? 7개.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예를 들어 제가 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얘는 뭐인 거예요? 7 더하기 7S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P1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P 오메가하고 P 오메가 6승은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하지? 모르겠는데? P의 오메가 6승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방법 있을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봐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x 6승 더하기 x 5승 더하기 블라블라 x 더하기 1은 0을 보면은 얘는 따지고 보면 뭐였던 거예요?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블라블라 x 마이너스 오메가 6승이었던 거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k만 좀 바꿔볼까? 그럼 여기는 k, 뭐 여기도 k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야,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좀 넣어서 생각을 해주면은 근데 k를 안 넣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x 6승부터 1까지의 합을 좀 봐주시면은 1 하나 나오고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 제곱 블라블라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의 6승. 그러므로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블라블라 1 플러스 오메가 6승. 이 친구는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와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살포시 1 더하기 오메가 7승을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x의 2025승까지 자, 여기에서 7의 배수의 개수 총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가우스 7분의 2025 때려주면은 얘는 2에 14, 20, 몇이 나오죠? 9인가요? 암산이 안 돼가지고 뭐 아니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9가 나올 거고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계산해 보시면 3, 7, 8에 56, 7, 3, 7, 8에 5, 2, 9, 18, 2, 3 어떠? 잠깐만 2, 7, 6, 2, 0이죠? 그러면은 2023 플러스 2네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 하나하나 대입했을 때 결국에 이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k승이 들어가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2가 총 289개 남고 그 다음에 2개 남네? 즉 1 더하기 x 곱하기 1 더하기 x 제곱이 남는 거고 즉 뒤에 2024승과 2025승 그러면은 얘는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 왔어요. 이 값에서 내가 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얘만 분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얘도 내가 어차피 전개를 해보면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잘 생각을 해보시면 P 오메가가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뭐인 거야? 2에 289에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에 289에 여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오메가의 제곱을 넣었을 때니까 얘는 내가 오메가의 제곱을 넣어주면은 오메가 6승 더하기 오메가 정보통신 4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오메가 6승까지 더해 주시면 여기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왜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오메가 6승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몇 개? 6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러면은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요? 7 더하기 7s는 따지고 보면은 몇이었던 거야, 여러분? 2에 2025승 꼭대기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이니까
3 곱하기 2에 280 구승이 남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므로 정리해 주시면은 S의 값이 뭐 7분의 뭐 이렇게 해서 빼기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좀 많이 어렵죠? 제가 봤을 때 경기영재고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 거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의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평균이 이제 50점대로 좀 많이 낮았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는 2026학년도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2026년 이제 화이트데이 3일 전 3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이 작년이랑 좀 상당 부분 겹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이제 난이도가 여기에 준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일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다루신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만 기억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뭔가 약간 일반화 시키는 거 있죠. 일반화. 뭔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영재고 내신 부분을 이제 대치동에 있는 아우라 에듀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경기영재고 2025학년도 1-1 중간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